2부 토크쇼 이야기 손님들을 소개하는데요. 네, 1부와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소개를 임팩트 있게 해주셔야 돼요. 김영권 대표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돌 사회협동조합 도봉구 텔레비 PD를 맡고 있는 김형권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음 홍주현 대표님,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웃겨달라 그래서 네, 저는 청년인정협동조합의 대표이고요. 저는 영상 컨텐츠랑 그리고 잡지 컨텐츠 위주로 만드는 단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창골 미디어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창일동 주민자치회 그 미디어 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건 대표님이 방학 1동에서 미디어 공간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 미디어 공간이 지금 있으면서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그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방송국은 이제 지역에 있죠. 그 마을 활력소 안에 있는 이제 방송국, 마을 방송국인데요. 마을 방송국이 왜 필요하냐? 너무 질문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원인으로 필요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중요성은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개인 미디어의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구가 이제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 안에서도 그러한 욕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을 좀 넘어서는 것이 마을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이 모였지만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마도 마을 공간이 줄 수 있는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미디어를 이렇게 하는 공간도 분명히 필요한데요.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되게 봉사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실 텐데 인력적인 문제가 역시 오히려 공간보다 크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돈이 없어요. 아. 네. 그렇죠. 뭐 장비 같은 거 혹시 대여되나요? 저희가 이제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대여는 이제 자유롭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됨에 있어서 고가의 장비를 개인이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한계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마을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을에 살 수 있는 역할이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아직은 그 대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잘 풀려서 좀 대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재밌는 걸 봤어요. 질문이 하나인데 답을 거의 그 논문 수준으로 좀 준비를 해오셨어요. 원래는 한번 보여주세요. 두 장짜리를 한 미처 질문에 못 외워서 답변 못 하신 게 있으시면 보시고 제가 볼게요. 한마디 더 네. 해주세요. 민주주의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마을 미디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필요하죠. 네네. 네. 운영하시면서 네. 이런 건 정말 필요하다. 이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비용도 좀 많이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나의 뭐 작업을 할 때 또 혹은 하나의 뭔가를 해서 할 때는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만큼 또 인력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해결되지 못해서 많이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을에서 이 마을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혹은 바탕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진다면 아마 마을 미디어가 지금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홍주현 이사장님은 그동안 한 4년 정도 청년 활동의 거의 아이콘과 같은 분이었어요. 뭐 청년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어디나 이제 홍주현 이사장님을 아련할 수 있었는데 다양한 청년 활동에서 관심도 또 많잖아요. 아까도 이렇게 단체 속에 나왔는데 그 마을 미디어에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랄까? 마을 미디어를 하고 싶은 청년들한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청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저희 사례로만 비춰보면요. 가장 크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는 게 가장 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는 그 1인 크리에이터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고요. 드라마라든가 뮤직비디오, 뭐 예능 이런 것들이 다 공동 작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제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친구들에게는 마을이라는 게 꽤 좋은 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장들을 센터가 많이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네. 참여하는 그 청년들이 이거를 자기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직업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그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반열에 올라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해서 내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좀 많은 수련이 필요한 시간의 축적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컨텐츠는 약간 그 MZ 세대를 겨냥을 했기 때문에 재미를 많이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 우리 모두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공공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좀 보존해 주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청년 세대들 중에 그러한 분야에서 좀 뭔가 가치 실현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정도는 좀 제도가 기반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청년은 언제까지 청년인가요? 제가 보니까요, 네. 그 농어촌 가면 65세도 청년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법이 규정하는 그 청년 기본법상에서는 만 34세인데 뭔가 법과 별개로 그냥 마음이 푸르면 청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혼자인데 기혼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이? 아, 그럼요. 기혼자이지만 뭐 어디 읍면리 이런 데 가면은 다 일을 하시는데요, 뭐. 청년회장님은 아드님이 저 나이고 저 한세영 운영자님은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기혼자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잘라놔서 본인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네, 저희가 뭐 이런 분위기로 뭐 가려는 건 청년들이 마을 미디어로 들어와서 뭔가 활발한 활동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인 거죠. 아무래도 이거는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마을 활동가들 아무래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무래도 여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비해서 내 생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은 조금 부담이 되니까요. 좀 전 세대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마디 거들자면은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음악이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크리에이티브한 일이 사실 다른 기술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일에 비해서 기술을 익히고 자기 것을 발현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대부분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친구도 그렇고 글을 쓰는 친구도 그렇고 뭐 영상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됩니다. 역시 한 사람이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시간을 어딘가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그 시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한세영 운영자님께 제가 창일동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시는데요. 네. 창일동 주민자치회와 밀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주민자치회하고 마을 미디어의 연계에 대해서 창일동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오늘 동장님도 만나 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송실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 활력소 안에 이제 마을 방송국이 이제 생긴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기자재를 어떻게 할지 다음 주에 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갔던 데는 여기 청년 인정이었어요. 그때 도봉구 그 청년 네트워크 그래서 갔었는데 또 제가 뭔가 청년이지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이게 뭐랄까 다른 분들도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그냥 나는 마을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창일동 문턱을 이제 두드렸고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미디어를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제가 그때 들어갈 때 당시가 29인가 좀 어렸었어요. 그러니까 다 나이가 60대, 70대 분들이어서 귀엽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창일동이 아직 신축이 네. 완공이 되진 않았죠. 내년 3월 빠르면 근데 늦으면 한 5월, 6월 예정 중에 있고요. 네, 지금 계속 워크숍 하고 있고 그럼 지금 그 거기 창일동 주민자치회에서 네, 지금 그 창일동 마을 미디어가 그 1층에 혹시 입주를 하시는 건가요? 그 방송국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5층. 아, 5층이에요? 네, 5층이 활력소인데 방송국을 하면서 활력소 안에서 공개 방송도 할 수 있도록 다 오픈형으로 진행이 돼요. 아마 그 방송국 기자재 준비나 이런 거는 옆에 네. 이제 산돌 네네네. 형님 계시니까 형님한테 부탁하면은 네. 잘 안내해 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도 그 미디어 그런 분과가 있는 건가요? 네, 활력소 미디어 분과라고 음. 원래 미디어 분과가 있었는데 저희가 활력소 안에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활력소랑 미디어
분과 그러니까 방송국을 같이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활력소 미디어 분과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돌도 지금 뭐 주민자치회랑 뭐 이렇게 협업하고 계신 거 있지 않나요? 저희의 이제 역사를 보면 산돌 안에 있는 이제 도봉구 텔레비는 원래는 이제 미디어 분과에서 나와서 단체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분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발전해서 분과시켜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저희 방송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랑 아주 뜨겁게 또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회의들에 같이 항상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마을 미디어가 이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 하나만 있어도 주민자치회나 혹은 단체들과 연관성을 계속 연결해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있다라는 걸 봤고요. 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창삼동 마을 TV를 하고 있고 저희도 주민자치회가 있고요. 저희는 심지어 도시재생으로 주민협의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협의체에서 마을 미디어를 하고 있고 근데 어제는 또 주민자치회의 총회를 또 저희가 방송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와 주민들은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마을 미디어와 진짜 뭐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연결하고 관계 맺게 하는데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오늘 참여하신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고 오랜만에 또 온 느낌도 들고 재밌었고요. 이제 얼마 전에 교육을 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나이가 60대가 넘는 할머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자기 영상을 찍고 편집을 배우셨는데 밤 11시에 시작하면은 막 새벽 3시, 4시에 그걸 마치시고 카톡방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청년들만 하고 어린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열의가 있으시고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제가 배우게 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오늘도 잘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는 이제는 누군가에게만 정해져 있는 욕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 욕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은 지역과 마을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마을 미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 미디어의 공간도 또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필요한데 특히 또 우리 이 오늘 협의체를 이루어서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협의체를 통해서 더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 행복했습니다. 아마 저희 컨텐츠 만들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도봉구가 참 살기 괜찮은 도시구나라고 느꼈었던 때가 거기 로케이션이 다 도봉구이기 때문에 카페, 뭐 식당 이런 데들 다 이제 빌려야 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께 이제 제작 취지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드렸더니 뭐 대관료를 받으신다든가 뭐 어떤 소정의 사례를 달라고 요청하셨던 적이 없어요. 저기 다 그냥 브레이크 타임에 그냥 내어주셨거나 본인이 그냥 어떤 시간에 내어주셔서 와서 촬영을 하라고 했다던가 대부분이 다 그런 경우였거든요. 뭐 도장 깨기 할 때 출연하셨던 분들도 사례를 이렇게 막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지역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간다고 하니까 기꺼이 섭외에 좀 응해 주셨어요. 그런 걸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도봉구가 참 아직 온정이 많은 도시이고 그런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미디어 주체들이 참여해서 좀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